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뻐할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낳은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피파가 수여하는 푸스카스상을 받은 것인데요. 축구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푸스카스상이 대체 뭐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2009년 제정된 푸스카스상은 매년 전 세계 축구 경기에서 나온 골 중에 가장 멋진 골을 기록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2020년 푸스카스상 후보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루이스 수아레즈, 브라질 플라멩고의 아라스카에타까지 총 3인이 최종 경합을 벌였는데요. 피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문가 투표에서 13점, 팬 투표에서 11점, 총 24점으로 다른 두 선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손흥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을 넣은 선수로 기록하게 만든 경기는 지난해 12월 런던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번리와의 홈 경기인데요. 2대0으로 앞선 전반 32분 손흥민은 수비 지정에서 공을 수여한 뒤 무려 73m를 질주해 오른발 슈팅으로 원더골을 완성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마라도나의 재림이라고 표현하며 손흥민의 골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푸스카스상을 축하하며 그가 축구 선수로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정말 사랑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축구선수 출신의 손흥정 감독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약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일찍이 마감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이나 스페인, 브라질 등 축구 강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소년 축구를 접하게 되었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축구를 가르치는 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구공을 접하게 되었고 축구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다며 어린 시절을 회상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손흥민 선수는 또래 친구들이 가는 축구 교실 대신 아버지의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직접 개인기와 탄탄한 기본기를 차근차근 익혀나갔다는 점입니다. 7세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축구부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와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손흥정 감독은 이기는 것만 강조하는 한국의 학원 축구 시스템이 싫다며 직접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패스나 여타 다른 기술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다른 친구들처럼 축구 경기도 하고 멋진 기술도 해보고 싶었겠지만 아버지의 말에 따라 축구의 기본기를 익히는 데 충실했습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부터 철저한 개인 훈련을 받은 손흥민,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8년 대한축구협회 우수선수로 선정,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유소년 팀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분명 좋은 기회이긴 하나 20살도 되지 않는 어린 학생이 타국에서 홀로 생활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으로 한식도 차려주고 직접 훈련도 시켰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이 통했는지 손흥민 선수는 독일 U19 리그에 참가해 11경기에서 무려 6골을 터뜨려 함부르크에 정식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 함부르크에 입단한 2009년에는 2군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출전할 기회도 부족했는데요.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루 1000개 이상의 슛을 쏘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페널티 박스 좌우 모서리에 공을 두고 짧게 끊어 감아차는 기술을 쉴 새 없이 반복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군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 그때도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때도 손흥정 감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독과 코치진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풀라며 소리를 쳤던 거죠. 손흥민 선수가 단 10분이라도 경기를 뛰는 날에는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지적하고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트레이닝 시켜주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함부르크를 이끌었던 핑크 감독은 경험이 많은 선수 위주로 경기를 출전시키는 데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발 출전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2012년 4월 15일 하노버와의 경기에서 무려 132일 만에 선발 출전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함부르크가 패할 경우 2부 리그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 12분 골을 터뜨리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준 덕에 이어진 경기 뉘른베르크전에서 또 한 번 선발 출전했고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도 골을 터뜨리며 핑크 감독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 다음 시즌에는 33경기에 출전, 12골 2도움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함부르크에 몸담았던 동료와 스태프들은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가 팀을 위해 늘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함부르크의 감독이었던 핑크 감독 역시 손흥민은 군인 같다. 늘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식 훈련 시간이 끝나도 혼자서 추가 훈련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손흥민을 기억했는데요. 함부르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덕분일까요? 레버쿠젠은 2013년 여름 첼시로 이적한 안드레 슈얼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로 합니다. 다른 구단에서도 제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선발 출전 보장, 축구 선수로서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출전도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과거 7, 80년대 한국의 차범근이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면서 UEFA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손흥민의 이적은 현지 팬들의 큰 기대를 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는데요. 그는 레버쿠젠 시절 차범근 전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선생님, 득점 기록을 깰 겁니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때 차범근은 껄껄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첫 시즌부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2013-2014 시즌 리그 최종전 베르데 브레멘전에서 손흥민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헤딩 결승골을 넣었고 이 골 덕분에 승리한 레버쿠젠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에 있는 두 시즌 동안 총 21골을 기록, 득점력을 겸비한 측면 공격수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워낙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보니 다소 아쉬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2014년 레버쿠젠이 손흥민 선수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불허했던 것인데요. 손흥민 없이 출전한 대표팀은 북한을 꺾고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김신욱, 김진수, 장현수 등 여러 명의 축구 선수가 대거 병역 혜택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했고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면제 혜택 대상자가 되긴 했지만 레버쿠젠의 결정은 너무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2015년 여름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입성합니다. 당시 이적료만 3천만 유로, 하나로는 408억 원에 달해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달성했는데요. 2015년 9월 13일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썬더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리그 첫 데뷔전을 가졌지만 부진한 경기력을 보인 탓에 토트넘의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때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첫 시즌 적응기를 거친 손흥민은 이내 한 시즌 10골 이상을 다시 기록하기 시작했고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2016-2017 시즌에는 14골을 기록하며 팀 내 간판 골잡이로 자리를 굳혔는데요. 이처럼 좋은 활약을 보여준 덕분에 지난 2018년 재계약을 맺으며 2023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첫 경기에서 토트넘 통산 100골을 터뜨린 겁니다. 와우!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쏜, 나이스 원 소니. 그는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중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전반 43분에 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손흥민 선수가 넣은 100번째 골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00골을 넣은 18번째 선수가 되었고 그 역시 멋진 기록을 달성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준 덕분에 저 올맨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역시 손흥민! 토트넘에서 뛰었던 잉글랜드의 전설 게리 리네커는 손흥민의 골에 대해 지금까지 봤던 가장 훌륭한 골 중 하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세계 해외 축구 팬들에게 훌륭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 같은 국민적인 스타를 가진 축구 감독들이 저는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올맨의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셀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피디님, 예? 오랜만에 조기 축구회나 나가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아, 맞다.